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병장이 또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병장에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오늘의 이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했던 이 병장이 수감 이후에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감자에게 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였다고요? 지금 육군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요. 네.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도중이네. 코를 곤다고 이제 폭행을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할 좀 필요가 있다면서 밥만 먹고 반찬은 먹지 말게 하고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또 소변을 몸에 또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예. 또 섬유유연제 같은 거를 얼굴에 뿌리기도 해서 지금 이 사건 말고 지금 이미 봤던 사건 말고 뭐 강제추행, 상습 강요, 상습 협박, 모욕 7가지 범죄로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0년형을 추가로 구형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살인죄 등 10가지 범죄로 해가지고 2심에 돌아온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미 윤일병 관련된 사건, 네. 그 관련된 사건에 35년형을 받았습니다. 30년형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유기징역 최대형이 50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65년의 형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질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범죄가 7가지이기 때문에 예. 뭐 성범죄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0형을 추가를 했지만 뭐 그거가 다 형으로 고려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1심에서 45년형을 받고 10년이 감형이 됐습니다. 뭐 네. 공탁금도 내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고 반성한 거 맞습니까? 눈물까지 보였다는데. 반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악의 눈물이 아니었나.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 회복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공탁을 했습니다. 그 윤일병 유가족들한테 네. 공탁을 했기 때문에 공탁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1심에서는 45년 상해치사죄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네. 2심에서는 살인죄로 인정을 했으나 공탁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감형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35년형을 받았는데 네. 그 형을 받는 도중에도 교도소에 가서 다른 수감자한테 또 이런 형태를 벌인 거 예. 봐서는 반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덜 들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무기징역 구형을 했었거든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좀 약하게 나오니까 예. 그런 거에 반발로 30년형을 추가로 구형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인성 탓으로만 봐야 할지 또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화 교육 같은 것도 받지 않습니까? 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군대, 육군 교도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육군 교도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형이 실형 같은 게 확정돼서 1년 이상이 되고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민간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군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육군 교도소가 통상은 조금 중간에 머무르는 교도소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도관이 조금 부족하고요. 아, 예. 또 병사들끼리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병장 같은 경우는 88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28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보다 나이가 5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교도하는 교육을 병사한테 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어렵고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교화를 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조계사에 피신한 지 이제 일주일이 돼가는데 사실상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조계종에서 이제 그 관음정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는 걸 봤을 때는 신변 보호를 한다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재위원회 거기서도 이제 위원회에서도 신변 보호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행 법적으로는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집행 여부가 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영장 집행에 예외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그 부분은 법관의 영장이 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장소, 인적 제한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든 뭐 어디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옛날부터 종교시설, 또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경찰력이 투입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묵시적 관행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거를 뭐 금지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경찰에도 좀 부담스러운 카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그동안 몸을 숨긴 수배자들이 꽤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예전에 네. 이제 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 뭐 74년도인가요? 인혁당 사건 때도 이제 천주교
명동 성당에 이제 간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91년도인가요?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에 강기훈 씨 관련된 분들도 명동 성당에 피신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명동 성당이 어떻게 보면 피신의 어떤 그거에 됐었는데 네네. 2010년 이후로는 명동 성당도 안 하고 있고요. 조계사 같은 경우, 조계종 같은 경우는 뭐 2008년도 촛불 시위 때, 또 네. 2013년도 철도 파업 때 이렇게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지만 네. 최근에는 이게 한상균 위원장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조계종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신변 보호 조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면요. 예. 범인 은닉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범죄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또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무방해죄가 될 여지도 사실 네네.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어떤 그런 어떤 신성한 때문에 네.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밖에 이제만 있고 안에 들어가진 않고 또 신도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신도들 안에서도 뭐 한상균 위원장을 보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시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피난처고 피신처이기 때문에 쉽게 조계종에서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추이를 다음 주 중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